네, ETF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ETF들이 좀 성과를 나타냈나요? 네, 지난 한 주간 그래도 반도체가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소를 포함하는 신재생 에너지도 한 해 출발이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방위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서 투자를 이끌어냈고 그 투자의 핵심이 방산이라든지 소형 원전 수소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최근 중국의 이제 경제 재개 등 이에 따른 수요 확보로 구리와 같은 산업용 금속이 좀 가격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과 하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그 홍콩 상장의 이커머스 IT 기업들이 좀 포진해 있는 중국 항생테크가 일주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 US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 ETF도 한 주간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과 하이에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라는 또 ETF를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ETF는 그 채권이 굉장히 초단기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US 달러의 가치 하락과 좀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도 한번 성과 좋았던 ETF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ETF가 조금 좋았고요. 그리고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사실 연초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은행 관련된 ETF도 굉장히 성과가 좋고 이제 힛도류라든지 수소경제, 스마트 모빌리티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좀 갔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네. 그리고 은행주가 또 의외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선전을 하면서 은행과 관련된 ETF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외국인이 올해 한국 시장에 굉장히 이제 순매수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형주 위주의 어떤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그 성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항상 경기에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 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사실 코스피 200 대형 종목들을 연초 이후에 그 외국인의 지분율을 봤더니 한 72% 정도가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반도체 업황에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반도체 ETF가 15개나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는 반도체 ETF도 최근 한 주간 성과 굉장히 좋았고요. 연초 이후에는 10% 이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그렇죠. 반도체 굉장히 이제 세분화되어 있고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져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의 어떤 뷰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권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은행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연초에 이제 신한지주가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발표를 했고 이러한 흐름들이 다른 금융주주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사실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금융지주사에게 배당 성향에 대한 상향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 관련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모두 연초 이후에 상승을 했고 이 종목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투자하는 은행
ETF도 연초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은행주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반도체는 정말 다양하네요. 정말 개인의 다양하죠. 구미에 따라서 네. 또 골라서 네, 맞습니다. ETF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원자재 가운데서 네. 중국이 좀 기지개를 켜니까 닥터코퍼 뭐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1월 5일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구리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고 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원자재 시장도 뭐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원자재는 에너지 그리고 산업용 금속, 귀금속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에너지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고 중국이 구리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 방역을 좀 완화하고 경제 활동이 재개를 한다라면은 뭐 이런 기대감이 사실 이제 구리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금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안전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네. 그러한 이유는 달러 가치가 굉장히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금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은 금이 비싸지고 금에 대한 수요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금이 작년에 힘을 못 쏟고 지금은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좀 상승 쪽으로 좀 모습을 틀은 모습입니다. 지금 뭐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금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에도 이제 금 관련한 ETF 네. 뭐 1배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2배짜리 레버리지 아, ETF도 예.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연금과 같은 계좌에서는 선물형 ETF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서 금 선물 ETF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지만 또 금 현물 ETF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 같은 그런 좀 롱텀한 장기적인 어떤 투자 자금에서도 금 ETF를 통해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금 가격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이제 달러 가치가 작년만큼 상승하지는 않을 거고 미 연준의 이제 그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을 할 거기 네. 때문에 뭐 달러 강세가 작년과 같이는 되지는 않을 것이고 올해도 만약에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라면은 안전 자산의 성격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금이 조금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데 네. 중국이 경기가 좀 나아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잖아요. 네. 최근에 또 중국의 경제 지표도 의외로 또 좋게 나왔고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올해 들어서 어떤 국가가 좋을까 이렇게 뭐 투자자분들에게 네. 여쭈면은 중국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중국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제로 코로나를 오랫동안 고수했던 국가지만 올해는 그렇죠. 다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3월 양회 이후로 시진핑의 제3연임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억눌려 있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경제 어떤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대표 지수도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이제 중국 본토 지수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푸치 차이나 A50이라는 지수는 상해와 심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시가총액 50개에 투자하는 지수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것을 추적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창판 50, 이제 상해 증권거래소의 이제 과학기술주 중심의 50종목에 투자하는 지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증권거래소의 과창판과 같은 지수가 차이넥스트. 그리고 이제 CSI 300은 우리 이제 코스피 200과 같은 대표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시가총액 30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SI 500 이게 그냥 들으면 시가총액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네. 301위부터 800위까지의 중소형주 그리고 작지만 좀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지수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들 말씀드린 지수 모두 지금 현재 ETF로 상장이 되어 있고 사실 이 대표 지수 이외에도 뭐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다양한 섹터와
테마 ETF가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좋은 뷰가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또 선택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TF의 세계가 상당히 무궁무진하네요. 엄청 많네요.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부장과 함께 중국과 관련된 ETF까지 ETF 총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